혁명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행동하라.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암을 굶겨라. 그리고 소멸시켜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자신에게 인사하라.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암을 굶기는 치료법, 저자 제인 맥클랜드가 쓰고 한솔의학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이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한 편의 대서사시 같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유튜버 까막누님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제 채널에 댓글로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까막누님의 유튜브 채널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능의학을 진료하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호기심에 검색해보니 경상남도 하동에서 의원을 운영하시는 최 원장님이셨습니다. 환자가 매우 많아서 엄청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원장님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찬찬히 살펴보니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온몸으로 애쓰는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경상남도 하동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암을 굶기는 치료법의 저자 제인 맥클랜드는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이 책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환자 스스로 치유 과정을 그대로 책으로 옮긴 겁니다. 아주 생생하며 선명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단순한 감상과 경험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수백 건의 의학 논문과 자체 임상을 통해 끊임없이 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책에서는 전문적인 의약품과 의학 용어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암을 굶기는 대사치료 원리와 오프라벨 약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벨에 대해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FDA 승인 없이 처방된 약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식약처 승인 같은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 치료를 위한 혈당 강화제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처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포르민은 암세포로 가는 포도당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메트포르민은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당뇨 환자에 처방하도록 되어 있죠. 메트포르민을 암 환자에게 처방하면 보험이 삭감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자 제인 맥클랜드는 스스로의 치열한 연구와 노력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학 의사분들의 도움을 통해 암을 극복했습니다. 이 극복의 핵심에 식단과 오프라벨 약물, 그리고 영양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중간중간 단어를 검색하면서 읽어나갔습니다. 절대 쉽게 책장이 넘어가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번역은 기능의학 원장님들의 공동 창작물입니다.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신 기능의학 의사분들, 그리고 책을 추천해 주신 까막눈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영양제와 의약품을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벨 약물 중 효과가 탁월한 약품이 존재하며 특히 영양제의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약물은 대부분 보험이 되며 영양제들도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과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의 목차가 너무 길어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 1999년 의사가 내게 자궁경부암이 폐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죽음을 선고했다. 사기, 말기였다. 나는 12주 정도 살 수 있었다. 죽음이 확실하게 임박했다는 두려움만큼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없다. 나는 35의 젊은 나이였다. 사랑에 빠져 있었고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다. 물론 직업에 대한 야망도 컸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말고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는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와 조사에 몰두했다. 의료진들이 치료에서 뭔가 놓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정보를 찾고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식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 내가 암에 대해 이해한 사실은 암은 기생충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암세포들은 내 몸의 영양소 및 혈액 성분과 면역력을 훔쳐서 나를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다. 기생충은 영양분이 모두 고갈되거나 숙주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번식한다. 암도 똑같다. 나 자신을 굶기지 않으면서 암세포는 굶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이 자신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실행을 한 적이 없었다. 암의 비정상적인 대사뿐만 아니라 유전자까지 공격하는 체계적인 칵테일 치료법, 다시 말해 안전하고 오래된 약들과 천연 물질들을 함께 사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이 그동안 제시된 적이 없었다. 암은 포도당, 글루타민, 지방산, 케톤 등 몇 가지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암세포가 전신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포화 지방산이 필요하다. 암세포를 죽여 없애려면 이 모든 영양소들을 차단해서 암을 굶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암이 진행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암을 굶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들, 내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암세포를 굶길 수 있는 무기들이 필요했다. 나는 암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강력한 영양치료제들을 추가했다. 흔하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던 오래된 약물들과 식이요법, 그리고 영양치료제들을 함께 조합하여 암세포를 서서히 굶겨 죽이는 최후의 전략을 짰다. 이 모든 무기들을 함께 사용하였더니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항암 효과가 훨씬 증대되었다. 암이 슬슬 도망치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로 암은 재발되지 않고 있다. 마침내 암 굶기기 개념은 암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랫동안 내가 만들어온 이론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암을 굶기는 식이요법의 효과를 증명하기도 했다. 2015년 런던의 한 클리닉에서 거의 동일한 약물 조합으로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흥분되었다. 그 결과도 인상적이었다. 이스탄불에 있는 한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치료법으로 또다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제약회사들도 암을 대사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은 다른 질병을 위해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약값도 몇 푼 되지 않는다. 이 약들 중에는 당뇨병에 흔히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고지질 혈증에 처방되는 스타틴, 뇌졸중에 처방되는 디피리다몰, 그리고
항염증약 아스피린, 에토돌락 등이 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석 달 동안 시메티딘이라는 약물을 복용했다. 나는 면역 증진 효과를 위해 시메티딘을 사용했다. 이러한 칵테일 약물들을 단지 몇 달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암이 내 몸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이 약들은 모두 값이 싸고 특허도 만료되어 있다. 그런데 값이 싸고 특허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제약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제약회사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이 있다. 에이즈 진단이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던 1980년대를 기억해보라. 지금은 대부분의 에이즈 감염은 칵테일 약물 치료로 제어할 수 있다. 에이즈 양성인 사람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정상인들의 수명에 가깝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암의 미래도 에이즈처럼 제어가 가능한 질병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종양학에서 근본적인 변혁은 이미 시작되었어야 했다. 2030년까지 암 진단을 받게 될 사람의 수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업계야 좋겠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을 멈추려면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 우리의 수명은 예전보다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변해야만 한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잊혀진 오래된 약물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암들을 치료하려는 임상실험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번에 한 가지 약물만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치료가 어려운 암 줄기세포는 이러한 약물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약물들을 다른 화학치료들과 조합해서 사용할 때 암이 만성질환으로 바뀌어 장기간 조절되거나 또는 영구적인 완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책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모든 예상을 깨고 대체의학과 주류의학 사이에 있던 특별한 길로 들어섰다. 어떻게 암을 제거하고 생기 넘치는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결국 나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암을 굶겨라. 암이 퍼지는 것을 막아라.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제거해라. 여러분도 역시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분명한 거짓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암을 굶기는 10단계. 1924년 오토 와버그는 모든 암세포에서 대사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발견으로 1931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발견에 의하면 암세포는 미개한 방식으로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암세포는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 즉 세포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실 와버그의 주장은 일부만 옳다. 암세포도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경로인 산화성 인산화 경로를 비롯해 다른 에너지 생산 경로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타민이 필요하며 지방의 대사량도 늘어난다. 믿기 어려운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2011년이 되어서야 연구자들은 와버그 효과가 암세포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 의료진들은 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유전자 변이 이론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1950년대 들어와서
종양학 분야에는 세포의 유전자와 세포 주기를 표적으로 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많은 암들이 P53 유전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에 대한 유전적 접근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대사 과정이 변하는 많은 유전자들처럼 P53도 해당 과정과 글루타민 분해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해당 과정은 당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말하며 글루타민 분해는 글루타민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대사의 변화는 역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더 진행시킨다. 암은 유전적 요소, 대사적 요소, 비정상적 세포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주류 종양학에서는 최근 조금이나마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면역 표적 치료제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상적인 세포 주기와 유전자 변이에만 초점을 맞춘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에 대사 치료를 접목한다면 다른 암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아쉽게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세포핵의 DNA 이중나선 구조를 연구하고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는 인간 게놈 지도 프로젝트는 모든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되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작위적인 혼돈이었다. 암에 대한 유전적 해답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포도당과 글루타민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대사의 변이는 모든 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암을 굶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렴한 오프라벨 약물을 찾아내는 분야는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이 분야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나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어떤 의학적 도움도 받지 않고 내 방식으로 이런 약물들을 찾아냈다. 이 약물들을 얻기까지 절대 쉽지 않았다. 보안의학 의료진과 정통의학 의료진들을 모두 설득해서 이 약물들을 처방받아야 했다. 내가 찾아낸 약물들은 오프라벨 약물들로서 거대 제약회사로부터 어떤 재정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오프라벨 약물들은 여전히 무시받고 있다. 몇몇 거대 제약회사와 암 자선단체에서는 오프라벨 약물들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이 약들을 중단하려는 시도조차 했었다. DNA에 초점을 맞추면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암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재발하게 된다. 암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결국 이런 표적 치료에 대한 저항성만 획득한다. 그러나 표적 치료와 대사 치료를 병행하면 암 줄기세포까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완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대사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와 종양학 전문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1970년대 대체의학과 주류의학이라는 별개의 두 진영이 등장했다. 두 진영 간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불쌍한 환자를 가운데 두고 서로 극도의 흥분을 하고 있다. 환자들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환자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병이 호전되는 것뿐이다. 정말 혼란스럽고 섬뜩하다. 환자들은 항상 과도한 치료를 받고 있고 독한 화학요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암을 진단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암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커뮤니티를 찾아 결속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주류의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1. 혁명에 동참하라. 내 페이스북 그룹인 암을 위한 제인 맥클랜드에는 다양한 오프라벨 약물들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험담도 항상 환영한다. 방문하여 등록하라. 2.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을 방문하라. 이 획기적인 클리닉은 오프라벨 약물인 메트포민, 스타틴, 독시사이클린, 메벤다졸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 모든 약들과 내가 쓰는 약물들 각각의 이점들을 이 책과 나의 웹페이지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3.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 의사를 파트너로 만들어라. 지금 당장 대체의학 치료를 암 치료에 포함시켜라. 제대로 된 의사라면 여러분의 미세 영양소 상태, 장누수, 장내 세균 불균형을 체크해주고 영양치료제와 비타민C 정맥 주사를 추천해 줄 것이다. 4. 영양사를 파트너로 만들어라. 간헐적 단식, 케톤식이, 자연식이나 저단백식이에 능숙한 영양사를 찾아야 한다. 영양사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영양소의 섭취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극단적이거나 쓸데없이 복잡한 식단을 짜서는 안 된다. 잘 훈련된 종양학 영양사가 없더라도 암이 어떤 에너지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안다면 음식 선택의 방향을 정하고 암을 굶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종양학 전문의를 교육시켜라. 관련 논문을 다운받아 여러분의 종양학 전문의에게 보여줘라. 종양학 전문의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대사치료와 유전자 치료를 접목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강조해라. 독재자가 아니라 동업자가 필요한 것이다. 슬프게도 현재 대다수의 종양학 전문의는 수많은 이유로 대사치료와 유전자 치료를 접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6. 운동하라. 당뇨 커뮤니티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운동은 암 치료 효과를 극적으로 올릴 수 있다. 그 비밀은 운동하는 양보다 운동하는 시간에 있다. 식사를 하고 나서 15분에서 20분 동안 빨리 걸으면 혈액 내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해 소모됨으로써 암세포의 미세 환경을 암을 굶길 수 있는 상태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 7. 혈당과 혈액 표지자를 모니터링하라. 당뇨 환자가 혈당을 관리하듯 당 대사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당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종양 표지자 검사도 추적 관찰한다. 8.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여라. 적절한 시간에 적당량의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코티솔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 요가, 명상, 운동은 암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9.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의 농도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병원체의 증식이 촉진된다. 병원체의 증식은 암세포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암의 성장을 유도한다. 10.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당지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식단, 다량의 올리브유와 함께 오프라벨 약물과 영양치료제를 섭취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암이 제어되고 혈액 표지자 수치가 정상화된 후 안정될 때까지 음주는 피해라. 수치들이 안정화되고 나서 한 주에 와인이나 증류주 한 잔 정도는 조심하면서 마셔볼 수 있다. 흡연과 발암물질, 특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는 발암물질은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 혈당과 중성지방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특정 영양치료제, 운동 및 약물로 인슐린과 혈당을 낮게 유지해라. 당뇨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10가지 과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종양학 전문의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대사치료와 유전자 치료를 접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나는 환자의 건강이 호전되었을 때 오히려 화학요법의 용량을 늘려서 환자를 죽이는 종양학 전문의들도 목격했다. 또 어떤 종양학 전문의들은 환자가 오프라벨 약물을 암치료에 포함시키자 모든 기존 치료를 거부해버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인 맥클랜드의 암을 굶기는 치료법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권하는 방법을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 식사, 영양치료제, 오프라벨 약물 이 4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암을 굶긴다. 2. 간헐적 단식을 꼭 시행하라. 3. 음식을 먹은 후에는 항상 최소 15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걸어라. 4. 오프라벨 약물들을 공부하라. 5. 반드시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 6. 스타틴과 함께 강력한 NSAID, 즉 비스테로이드 진통제를 펄스 요법으로 사용하라. 여기서 펄스 요법이란 단기간 사용을 말합니다. 7. 항상 미리 행동하여 예방을 하라. 예방이 최우선이다. 8. 의료 전문 사이트인 펀메드를 통해 공부하라. 9.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암의 유전자 변화를 알아야 한다. 혈액 검사를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당신만의 차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라. 11. 표적치료제, 화학요법 치료제를 병행하라. 12. 광에너지요법, 사이버나이프, 양성자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들을 병행하라.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본질은 현재의 질서가 뒤집히는 것으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혁명의 과정은 한 사람이 낸 하나의 아이디어로 시작하며 그 아이디어는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설득한다. 결국 그 아이디어는 들불처럼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보상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나의 컨디션은 더 좋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날씬해졌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강한 결속감을 갖길 바란다. 세계적인 혁명에 불을 붙이자. 오래전에 시작됐어야 했다. 내가 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 내 이야기와 내가 찾아낸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희망이 있음을 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행동하라.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암을 굶겨라. 암을 멈추게 하고 소멸시켜라. 새롭게 태어날 자신에게 인사하라.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